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의 10강의 빈칸 추론 2 프랙티스 1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0강은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두세요. 10강에는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1, 2, 3, 4 다 괜찮아요. 특히 3번, 4번 좋고요. 자, 1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처음에 문법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believe라는 동사, 믿다란 타동사지요.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대시 접속사인데 타동사 뒤에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and 다음에 또 대시 접속사가 있는데 이렇게 대절이 두 개 나올 때, 병렬 구조로 나올 때는 두 번째 접속사 대신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show라는 단어가 shows, 대절 속에서 동사입니다. 앞에 failure to 부정사죠. failure to 부정사,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이 말이죠. shows가 동사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의문 부사가 ba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로 나와 있어요. 이 어순 잘하세요. 요 짧은 게 간접 의문문이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짧게 서술형을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bad, 안 좋은지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how가 bad를 바로 수식합니다. bad가 뒤에 가면 안 돼요. 반드시 how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 신경 씁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every time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every time은 whenever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또는 each time 가능해요. 뭐뭐 할 때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new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위치가. 그리고 다음 줄 뒤에 보면 it is true that it이 가주어입니다. true가 형용사 보고 that절이 진주어인데 that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때 that자리에 뭐 what 쓴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줄에도 but 다음에 it's also true that 역시 가주어 진주어절이고 that이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mental models 해가지고 이게 선행사죠. that이 축적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that 다음에 선행사가 models 복수니까 enable s가 없죠. 그리고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오늘 또 1분 영어 문법 뽀개기를 오전에 영상을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에도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수능 지문을 문법을 변형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문제를 내봤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던데 이 목적보인 to 부정사가 지금 병렬이죠. 세 개가. 그래서 내가 현장에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앞에 to reason에 to는 있는데 왜 뒤에는 없습니까? 그 말의 대답은 to 부정사가 여러 개 병렬될 때는 처음에 to 부정사에 to만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생략을 해도 to 부정사가 병렬이라고 독자들이 이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하면 there is, named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the elements가 선행사가 되고 that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shape가 동사죠. 그리고 the element에 대한 동사가 lie가 있어요. lie. 이거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있다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빈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understanding. 자, 문장 출발이 ing로 출발했죠. 자, 이 문장 구조도 좀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ing로 출발하고 enables s가 붙었습니다. 동명사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일 때 단수로 봤거든. 그래서 s가 붙어. 이것도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죠.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라는 동명사인데 understand가 이해하다는 타동사예요. 그럼 얘가 또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this is so라는 대절입니다. 아시겠죠? 요 구조 잘 하세요. 이런 구조도 서술형 내면 쉽지 않아요. 서술형이. 그 다음에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see A as B라는 표현이 있죠. A를 B로 여기다.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같은 거 regard, count, view, consider, think of, look upon, A as B, A를 B로 여기답니다. 실패를 노력의 배지 상징으로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the need to dig deeper. 이때 dig은 explore,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탐구하다. 여기는 to 부정사 to dig과 to try라는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데 둘 다 to를 써놨죠. 다 써도 돼요. 하나가 생략해도 되고 뒤에 to try to를 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need를 수식합니다.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설명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문법 대비 충분히 되겠죠? 문법이 자신 없으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만약에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실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문법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법 공부를 정말로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은 제 MJ 영문법 진실의 방에 들어와서 재생 목록에 MJ 영문법이 있어요. 거기에 1형식부터 쭉 나옵니다. 처음에 초반에 강의 올리면 보면은 1형식부터 하나하나 강의를 들어가면서 문법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도움을 받아요. 제 학생 중에도 그거를 강의를 공부해갖고 지금 문법 실력이 많이 나아진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대체를 믿는다죠. 그들의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이죠. 그 다음 단어 꼭 외워야 됩니다. hardwired 됩니다. 정해져 있는, 굳어진. 지적인 능력이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선천적 기능이에요. 선천적. 야, 이러면 환장하겠죠? 지적인 기능이 선천적이라면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선천적 기능? 그러면 후천적으로 아무리 태어나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대절이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Failure to meet the learning challenge입니다. 배움이라는 또는 학습이라는 그런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막 어려운 걸 막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못해. 이런 것은 보여준다는 거지. How bad their native ability is. native가 타고난이야. inborn 단어 있죠. inborn. 이거 타고난이에요. 단어 배우세요. 단어 많지만 지금 단어를 동역어를 가르쳐줘서 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준다. 뭐 학습이라는 어려움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능력, 즉 이거 타고난 능력은 뭐예요?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준다고 믿는다죠. 근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으면 이게 진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으면 많은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지. 통념이란 말이에요. 통념이 만약에 문장 맨 앞에 나왔어. 일부 사람이 생각하고 믿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 중간에 뒤집습니다. 그 뒤집는 내용이 주제요지야.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의 두뇌, 지적 능력은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나쁜 걸 계속 연구하고 빠져들어가면 나쁜 방향으로 개발되겠죠. 사기꾼처럼 말이죠. 그죠? 보이스피싱맥으로 그러는 애들. 그런 애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야. 나쁜 쪽으로 계속 연구하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거꾸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정말 그쪽으로 발달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뇌는 선천적인 기능도 최소한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뇌가 발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했습니다. 뒤집잖아. 그러나가 두 개 나오죠. 지금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러나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인하도 볼죠. 다시 말하면 나오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이거는 뭐 태어나서 후천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여러분은 뇌를 계속 변화시켜. 그렇게 했죠.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를 계속 굴려야 되잖아. 우리말로 뇌를 계속 진화시켜야 돼. 밑줄 꺼져 있지?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너의 경험들의 그 잔여물들, 그 배우고 난 뒤에 뭐 시험 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결과물, 잔여물들이 머리에 저장이 돼. 이게 하나 쌓여나가면서 뇌는 발전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게 뒤집으면서 바로 말해주네. 그죠? 그러면서 it's true. 사실이단 말이야. 뭐가?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건 사실이야. 뭘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그 재능,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서 인생을 출발하는 건 맞아. 그 다음 중요한 말 뒤에 나오지. 그러나 또한 이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유능해질 수 있어. 유능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야. 뭘 통해서? 그 다음 뒤에 보면 우리가 enable, 대절 enable 본다. 우리가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창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모델의 학습이나 그런 개발 발전을 통해서 유능해지게 되는 건 사실이다. 이건 후천적이잖아. 후천적으로 그런 학습 환경 속에서 내 뇌가 발전되도록 동기부여되고 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빠져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면 뇌는 당연히 발전되고 발전돼서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게 후천적 성향이거든.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나 여기 나오는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야. 재진술. 이거를 내용의 재진술이라고 그런다고. 알겠어요? 내가 그 전에 영상 업로드 할 때는 이만큼 오래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념이 있더라고.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너무 길면 학생들이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줄이고 짧게 포인트만 찍어 설명했는데 오히려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몇 번 더 걸리더라도 5분이 더 걸리더라도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좀 실력이 약한 학생들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5분 10분 차이예요. 짧게 하고 빨리 본다고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포인트는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야 되고 시험지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야.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그게 우리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인하드 월드 다시 말해줄게 이 말이지. 다시 말해줄게. 재진술이야.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는 그런 요소들은 있어. 놀라울 정도로 이 빈칸에 있다고요. 이 빈칸은 뭐겠습니까? 한국말로 생각해보세요. 내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환경 속에서 내가 놓여서 노력한다면 되죠. 아니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쪽으로 막 발달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양면성이 있죠. 긍정적, 부정적. 하여튼 뇌를 자극시키는 거야. 계속 스티뮬레이트 해가지고 뇌를 발전시키는 거지. 그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해 가잖아. 그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칸 뒤에 문장 놓치지 마세요. 빈칸을 도와주는 문장이거든. 내용을 도와주는 문장이야. 반드시 해석해야 돼. 이것이 그렇다는 건 앞문장 내용이야.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를 뭐라고요? 노력의 상징으로 여기도록 가능하게 해줘. 실패했다고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야. 토마스 에디슨처럼 맞죠. 그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잖아.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성적이 덜 올라가는구나. 그럼 또 바꿔야지. 그 실패가 경험이잖아. 그래서 유용한 정보의 원천 이런 걸로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걸 앞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더 깊이 있게 내가 학습을 탐구할 수 있는 필요성이다. 욕망, 욕구 또는 다른 전략을 이전 전략보다 다르게 다른 전략을 시도를 해보려는 욕구, 욕망, 필요성 이런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답 내려가 볼까요? 1번. 여러분의 유전적인 구성이다. 선천적 아니죠. 후천적으로 뇌가 발달된다 했잖아.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게 된다고? 가능한 답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통제 안에서? 그럼 내가 스스로 통제를 잘해가지고 내가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겠다. 가능한 답 맞죠 이거? 여러분 자신의 통제 안에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기가 통제를 하니까 그 학습 환경에서 뇌가 발달되는 거잖아. 통제를 못 해버린다.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많아. 아, 배째라 뭐 하겠다. 이런 데 봤거든. 나는 학원에서 많이 봤다고. 그럼 통제가 안 되지. 그러면 지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통제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있다. 뭐가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정보의 산들 안에서 정보가 많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 정보 많으면 참 머리 아프겠죠. 4번에 여러분이 대인관계에 있다. 내가 친구를 잘 사귀고 짝짝꿍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 머리가 발달되면 정말 많은 친구를 사귀면 되겠죠. 정말 보기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지 몰라. 5번째, 어떤 향상하는 또는 좀 개선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데 있다? 이상한 이야기야 이게. 이상한 이야기. 틀렸죠? 어떤 개선의 가능성도 갖고 있지 않고 전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한 번만 더 요약해 줄게. 지적 능력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지만은 정반대다. 그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부딪히고 새로운 어떤 것을 자극을 받아서 창조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지적 능력은 진화하고 변한다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이고 주제고 요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분 걸렸네, 그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법 복습 철저히 하고 문법 복습하면서 서술형이 될 만한 문장들을 내가 몇 개 이야기했죠? 두 번째 줄에도 있고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줄도 길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 빈칸 문제, 빈칸 있는 이 문장도 서술형 가능하고 언더스탠드 가능해요. 서술형은 쌤 마음이야, 내기에. 꼭 길고 복잡하고 되는 게 아니고 간단해도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자, 시험 시간이 곧 다가오죠. 내가 있는 수성구에 있는 이 지산본물에 있는 곳은 이번 주가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애들이. 자, 여러분도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딩 파워 유형편의 기본 10강의 2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차근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줄에 보시면 what we eat가 보이죠. 이 are이라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되는 명사절입니다. 여기서 what은 i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내려가 보시면 are documented라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옵니다. document는 타동사로 문서로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where이라는 부사가 들어갔죠. BPP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it is 이 문장이 서술형 문장으로서 추천하는 건데 다음 줄 앞에 their best까지죠. 여기 안에서 it이 가주어고 실리가 사람 성격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of 의미상 주어 나오고 콤마 삽입되어 있죠. as는 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to think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면서 think는 타동사기 때문에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타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쭉 갑니다. 여기서 feed라는 단어가 can에 연결되는 본동사인데 expect라는 단어 역시 연결될 수 있죠.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MJ 영문법의 문장 형식에서 O 형식에서 정리를 했지만 다시 부정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셋째 줄에 나왔는 사람의 성격 형용사 다음에 의미상 주어를 쓸 때 for가 아니라 over 쓴다는 것도 위에 적어놨죠. 진실의 방 무제셈이 들어가서 재생 목록 들어가면 제 MJ 영문법 강좌가 있어요. 거기에 75강에 보시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 MJ 영문법은 지금 일단 목표는 150강까지 갈 예정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더 상세하게 초보자를 위해서 강의도 계획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MJ 영문법을 완성하는데 수준이 좀 있습니다. 완전 기초분들은 듣기가 힘들어요. 조금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실력 있는 분들도 들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거기 가서 부정사 의미상조를 다시 공부를 해보십시오. 지금 방금 그 문법 설명에 있는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추천하니까 꼭 영작을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보면 네모 박스 쳐놨죠. 그게 네모갈로 해가지고 살충제부터 다음 줄에 etc 등등까지. 이게 대세 선행사입니다. 물론 중간에 갈로는 뭐 설명을 도와주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R이 동사죠. 됐다음에 R이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는 선행사와 술 취한다. 위에서는 살충제, 호르몬 치료 첨가제 뭐 등등 복수니까. 그 다음에 both A and B가 나왔고요. ne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need to 부정사인데 이때 understand가 타동사기 때문에
that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때 that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하죠. be aligned with. 꼭 외워두세요. 뭐뭐에 맞추어 조정되다. 이때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what we eat라는 목적어들이 또 나왔습니다. 첫 줄에 what we eat하고 지금 여기 what we eat가 반복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독해에서 우리가 먹는 것.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마지막 문장에 be로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는 명령문입니다. be open to 무엇을 순순히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줍니다. depression부터 빈칸까지를.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마치는데 밑에 거기 보면 보기에도 threaten to 부정사였어요. 이것도 MJ 영문법의 to 부정사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꼭 공부를 해보세요. 부정사 뒤에 동사 뒤에 to 부정사 오는 경우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be threatening to, 이때 be threatening to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전치사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threatening이라는 이게 형용사입니다. 위협적인, 위협하는. 그 비형용사 to 부정사. 이것도 조만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MJ 영문법에서 총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be threatening to 명사 동명사고 threat는 to 부정사입니다. 동사 하겠다고 위협하다. 이 잘못 써가 지웠는데 패드로 작업할 때 여기는 지우개를 그 잘못 쓰는 것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우면 다 지워져요, 이게. 화면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했는데 좀 보기 그렇더라도 이해하세요. threaten to 부정사는 동사 하겠다고 위협하다. 해석을 조심하세요. 동사 하겠다고. 그리고 보기 5번에 be likened to 명사입니다. 이때 to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 관련되다. 이런 것들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줄에 만약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말이 우습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라면, 이 말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라면, 결국은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돼서 내가 성장하잖아요. 직역하면 만약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인데, 즉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라면 이 말입니다. What is your teenage child? 여러분의 10대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이 말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의 10대 자녀를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정크푸드나 소위 말하는 나쁜 불량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 문장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문장에서 벌써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A bag of chicken and chips. 치킨과 감자 칩 한 봉지. A kebab. Littles of a fizzy drink. fizzy drink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몇 리터? 전 몸에는 좋지 않죠. 사실은 어머님이 정성스레서 만든 그런 음식들보다는. The benefits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are well documented.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이점은 잘 문서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는 해석 안 하고요. 진주를 해석하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어리석답니다. 앞에서 to 부정사 진주어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진주어인 to 부정사 내용이 뭐냐?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then expect them to perform at their best입니다. 우리가 우리 10대들에게 대부분 정크푸드를 먹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10대들이 그들의 최상의 상태에서 뭔가를 수행하도록 기대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부모로서 우리는 어리석은 거다. 애한테 건강하고 정말로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에도 혈액에도 도움이 되는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난 뒤에 자녀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걸 최상의 컨디션 상태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적인 정크푸드 같은 음식을 자주 먹이면서 애 보고 뭘 잘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님이 과연 현명하신 부모님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음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음식이 마라탕이에요. 탕으로도 죽었죠, 이제는. 탕으로도 굉장히 불량식품이에요. 인체에 너무 해로워요. 근데 마라탕은 정말 신기한 게 애들이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 마라탕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한국에서는 토산물 가지고 마라탕을 끓였습니다. 양념장 넣고 끓였는데 과연 그 마라탕 맛이 나올까요? 나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럼 걔네들이 마라탕 만들 때 재료 속에서 뭔가를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중독시키는 거야. 사람을 중독시킨다는 거는 인체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내 추측이에요. 뇌피셜인데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고 말이 많잖아요.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경제부터 모든 분야까지 법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음식도 이미 많이 잠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라탕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왜 중독이 될까? 난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독된다는 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내 몸에 얼마만큼 좋은 음식인가?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is age of pesticide입니다. 살충제나 호르몬 치료 첨가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식물이나 동물에 뿌리고 먹이죠. 그래서 the well-built structure of today's pre-teens입니다. 10대 미만, 오늘날의 10대 미만 아동들의 튼튼한 체격이 형성이 돼 있고 애들은 덩치 크죠. 근데 그것들이 다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 다시 한번 더요. 음식 속에 있는 이런 살충제라든가 호르몬 치료 첨가제라든가 그런 걸 먹고 오늘날 10대 미만 아동들의 튼튼한 체격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런 첨가제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해되시죠? Both parents and teens 부모님들과 10대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이에요. 이게 필자의 주장. 필자의 주장이라면 이 부분이. 그죠? 자, 뭘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또는 웰빙, 행복은 어디에 맞추어 조정돼요? 우리가 먹는 것에 맞추어서 조정된다는 거야. 우리가 좋고 깨끗하고 건강식으로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먹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보물이고 또 미래의 희망이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녀들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자녀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래에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디프레션 우울증, 어그레션 공격성, 집중의 부족력, 집중력 결여, 두통,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등등의 이런 신체 증상들 이런 것들이 빈칸일 수 있다. 빈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빈칸에는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문장에 보시면 이 빈칸 마지막 지문 끝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있을 때 그 마지막 문장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빈칸을 도와주는 문장이니까 힌트. Be open to this. this는 앞문장이죠. 이 앞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순순히 오픈하고 받아들여라. 너 자신과 부모님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이걸 순순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우울증이나 공격성, 집중력 부족, 두통, 그리고 훨씬 많은 이런 등등의 신체 이상한 증상들이 또는 병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더 악화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보기 보면 1번에 was due to insufficient rest입니다. due to는 뭐뭐 때문이니까 불충분한 휴식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불충분한 휴식이 아니죠. 음식과 관련되잖아요. 틀렸죠, 이거. 두 번째, improved, 향상될 수 있다. can be 수동태. the right food입니다. 올바른 음식으로서,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으로서 향상될 수 있다. 우울증도 줄어들고, 공격 성향도 줄어들고, 또 집중력도 나아지고 있고, 두통도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이런 내용, 긍정적인 내용을 부모님들은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답이 된다. 세 번째, 이전을 완화시키다거든요. 그래서 명상과 운동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 이 글의 포인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입니다.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관념이 빠졌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매력적 오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4번에 threatening to being successful in life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건 단순하게 사람이 살면서 우울증이나 공격성이나 집중력 부족, 두통 이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사회생활 할 때 힘들잖아요. 뭐 성공할 때 위협적이 될 수 있죠. 그건 순수한 그대로의 사실이 팩트고 음식과 연관된 내용은 아니거든. 틀렸어요. 5번에 can be linked to academic underachievement입니다. 학업적인 성취 미달, 저성취, 성취 미달과 관련될 수 있다. 그렇겠죠. 이것도 일반적 사실이죠. 우울증이나 공격성이나 또는 집중력 부족이나 두통이 심하면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겠죠. 그럼 성적도 안 나오겠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결과도 잘 안 좋겠지. 지금 그 이야기는 팩트예요. 음식과 연관되는 게 아니잖아. 4번, 5번도 흐름은 같습니다만 답이 안 돼. 그래서 정확한 답은 2번이 됩니다. 요약하면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웰빙,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맞추어서 조정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오늘 강의 길게 문법도 설명했고 내용도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만약에 중간고사의 시험에 나온다면 꼭 맞추어서 점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힘들지만 열심히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의 10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 강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보면 what절이 주어절로 나오죠. 명사절이죠. 그리고 what은 그 명사절 속에서 주어의 코랍니다. 단수로 봤죠. 이때 이 what자리에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죠. 때로는 보호도 하지만. 그러나 that은 접속사면 뒤에 완전한 문장, that이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이란 단어는 여기서 for의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어느 10년 동안 핵심 역량이었던 것은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줄에 as measured, as 다음 pp by가 나오죠. 과거분사 pp죠. 그 차량 한 대당 결함에 의해서 측정되어졌을 때 그 차량의 품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measured. 그 다음에 quality가 주어니까 다음 줄에 was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콤마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동사를 잘 찾아서 수일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 서술형 문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 It took more than a decade for Western car companies to close 하고 쭉 나오죠. 이시 가주어고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이때 take는 어떤 시간이 걸리다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but by the mid-1990s quality가 나오죠. 근데 quality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 줄에 had become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 콤마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이내믹이 선행사가 되면서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은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걸로 보통 인식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뒤에 나오는 동사까지도 봐야 됩니다. 수일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또 what was once core competence. 이게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내용이죠. 핵심 역량이었던 것. 그죠?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입니다. 자, 그래 나오고요. 이따 빈칸은 다시 설명할게요. 해석하면서. 그리고는 없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one decade, 어느 10년 동안에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역량이었던 것이 may blank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차량 한 대당 결함에 의해서 측정되어질 때 그 품질은 차량의 품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 자동차 회사의 핵심 역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에 일본 자동차들은 정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품이 나왔을 때. 유명했죠. 자동차가 결함이 없는 것으로. 요즘도 일본 자동차 타면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그냥 거의 장고장 없이 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용성에 항상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uperior reliability입니다. 뛰어난 신뢰성이죠. 이것은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가치 요소였다는 거죠. 그렇겠죠. 회사와 고객은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본 자동차 생산업자들에게는 진정한 차별 요소다. 다른 회사와는 진정한 차별 요소다. 다시 말해서 차량이 나왔을 때 그 결함이 없어야 되고 최대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만약에 결함이 있을 때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it took more than 이 문장이 있죠. 여기서는 for 의미상 주어부터 먼저 해석을 하세요. 서양의 또는 서구의 자동차 회사들이 뒤에 그들의 일본 경쟁 업체들과 품질 간격을 좁히는 것은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서양 회사들은 정밀하게 차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만들긴 만들어도. 그러나 by the mid 1990s입니다. 1990년대 중반경에 그 다음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라고 해석합니다. initial defect per vehicles죠. 차량 한 대당 최초의 결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차량의 품질은 had become a prerequisite. 이 단어 반드시 외우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철자를. for every car maker입니다. 모든 자동차 생산업자들에게는 선행 조건이 되었답니다. 그렇죠. 한 대당 최초의 결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 품질이 완벽해야 돼. 이게 선행 조건이었어. 1990년 중반쯤 되면. 그만큼 이제 탑 회사들도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a dynamic at work here that is common to other industry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at work 작용하는 역학이 있다는 거죠. 역학. 자동차의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역학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결함이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Over long period of time.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해석. 거기에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이게 첫 번째 줄 나오죠.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하고 위에 빈칸에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간다겠죠. 여기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특별한 게 아니라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정답을 찾아볼 때 1번에 cause competition among business입니다. 사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경쟁은 당연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become a mere capability in another입니다. 또 다른 이 another 뒤에는 decade가 생략되었어요. 또 다른 10년 동안에는 단순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중적으로 기술이 발달되어 가면서 차별성이 점점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또 다른 10년 동안에는 단순한 능력이 되었다. 이게 바로 끝부분에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end up being recognized by the public이죠. end up ing는 옆에 결국 뭐 하게 되다니까 결국 대중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될 수도 있다. 뭐 이건 아니죠. 그 말이 관점이 틀렸고요. 4번에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아니고 5번에는 또 다른 능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첫 문장과 지금 밑에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문장 해결할게요. 역시 형광 펜칠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once genuine differentiators가 한때는 진정한 차별 요소였죠. 이게 이제 바로 위에 줄 나오는 품질이라든가 빠른 출시 속도, 차가 빨리빨리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 어떤 결함이 있으면 빠르게 반응하는 고객 서비스. 이런 한때는 진정한 차별 요소들이 뭐가 되고 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상적인 이점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끝에서 다섯 번째 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역학이 있다. 이 말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은 이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차량 한 대당 결함에 의해서 측정되는 자동차 품질은 일본 자동차 업자들이 다른 자동차 생산업자들과 차별화시키는 핵심적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0년 중반이 되면서 그러한 차별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모든 자동차 생산 업체들에게도 선행 조건이 되어버리는 대중화되는 추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그 회사 제품을 사질 않으니까 역시 일본 생산 제조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들도 그만큼 노력해서 일본의 기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는 다른 10년 동안에는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는 말로 이제 그만큼 차별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법 철저히 하시고 서술형도 완벽하게 영작해야 되고 빈칸을 지금 잡아내는 방법까지 가르쳤죠. 그래서 형광펜 칠하는 세 부분은 꼭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다른 문제도 선생님이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잘 하십시오. 다음 4번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 10강의 4번 지문을 가지고서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rout라는 단어가 타동사지요. 대절이 목적어절, 계속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이 대절에는 what을 쓰지 마세요. 내신에서는 대시냐 what이냐를 선생님들이 자주 냅니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 없죠.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대시 접속사일 때는 여기서는 이형식 문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something이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동사가 is achieved by 수동태입니다. be 플러스 by죠. BPP by. 그 다음 by 다음에 pursuing은 동명사입니다. 근데 동명사인데
pursue라는 단어가 추구하다란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it이라는 목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directly라는 부사는 동명사로 수식하죠. 직접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뜻이 됩니다. by 다음에 ing, 동명사. 그 다음 여기서 rather는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not의 법비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it은 행복을 가리키는 대명사고, 다음 줄에도 something이 선행사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comes에 out에서 붙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중간에 the law of indirect effort는 외워두세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 문장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say가 타동사죠. 대시 접속사,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인데 보면 좀 복잡합니다. almost는 부사예요. nearly로 바꿔 쓸 수 있고 most는 절대 안 돼. 과거에는 almost가 맞냐 most가 맞냐를 시험 문제 냈지만 내신에서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거의 모든 것인데 위 get 할 때 get이 타동사잖아. 그럼 get의 목적어가 없어졌죠. 이게 나간 게 anything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involving이라는 단어는 동명사, 현재 분사입니다. 이걸 involved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왜냐면 involve가 수반하다는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써야 돼요. 현재 분사. 그리고 이제 anything이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comes가 동사 밑에 s 붙었죠. comes 동사죠. 그리고 rather than은 not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해석할 때 잘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빈칸 밑에 get busy ing입니다. ing 하나라고 바쁘다. 이렇게. 그 다음 something이 선행사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역시 동사는 is. 그리고 make하고 get은 동사의 병렬입니다. and를 중심으로. 그리고 find ourselves feeling 이 부분은 밑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주어 다음에 find 다음에 제기대명사, 단수면 뭐 myself, himself, 복수면 themselves 이런 제기대명사가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이게 ing가 나와요.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일단 이런 구조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이 동사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에서 지금 두 번 나올 겁니다. 밑에 보면 끝에 세 번째 줄 feel ourselves advancing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다음에 다음 줄에 by setting, by achieving, by 다음에 동명사끼리 병렬이죠. 그리고 2번은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뭐 있어요? 2번 또 much, still, a lot, far, 뭐 by far도 있어요. 그리고 significantly, considerably도 있고 꼭 외워두세요. 훨씬 더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보면은 2번이 more challenges, more로 수식하죠.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점들, 도전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줄에 보면 2000년도 더 되는 옛날에 2000년 훨씬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조건이다 라고 글을 썼어요. 행복은 조건이다. 그 다음 행복은 직접적으로 이선 행복이죠. 그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성취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딱 해서 바로 결과가 딱 나온다. 내가 행복감을 바로 느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나대의 법비로 봐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이거는 내용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빈칸 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빈칸 낼 수도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 있는 활동에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져, 목표를 세운다고. 그 활동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야. 그걸 실행하는 거지. 참여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 간접적이라는 이야기지. 이게 그래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this 이 말은 자, this는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잘 받아줘야 돼. 만약 문장 위치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해라고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의 표현이다.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표현한 말이다. 이
법칙은 단순히 대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도 외워둬야 돼요.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수반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거의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수반하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얻는 거의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실 빈칸 내면 굉장히 좋아요. 빈칸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에게 온다. 무슨 결과로서? 여기 내가 줄을 다 연결해 놨죠. 간접적으로 와.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이라고요. 그죠? 감정적인 경험을 수반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 간접적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 관련된 거 보기 찾아볼게요. 1번. doing something else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함으로써. 자, 빈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니까 간접적이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빈칸 뒤에 if가 나오면 예를 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빈칸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일루드는 뭐뭐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바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금방은 행복하더라도 사라져버리는 거지. 왜? 마약 중독자들, 마약 먹으면 막 기분이 좋다 하는데 마약 성분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get busy doing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하느라고 바빠. 열심히 일을 하겠죠. 아니면 열심히 시험 공부하겠죠. 그리고 make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우리의 꿈, 목표의 방향으로 우리가 진보해 나간다면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하느라고 바쁘고 우리의 목표나 꿈의 방향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 make progress.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매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다. 근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그 과정 자체에서. 간접적이지. 왜냐하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인데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오늘 시험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문제도 잘 풀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기억이 정리도 잘 돼. 그럼 굉장히 행복하잖아. 내일 시험을 잘 칠 것 같고, 그죠? 자, self confidence입니다. 자신감이란 건 또한 be subject to잖아. 꼭 외워야 돼, 이거. 뭐뭐에 지배를 받다. 자신감은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과정에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빵빵 생기겠지. 양어깨 뽕이 빵빵 들어가겠죠. 그죠? We achieve higher levels.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한다. 뭐 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서 성취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A단계에서 성취하면 다시 B단계로, B단계에서 C단계 자꾸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 뭔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느낀다면 우리는 더 기분이 좋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더 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왜?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머지 답이 안 되는 거는 볼게요. 어차피 보기도 틀린 거는 걸러내는 것도 기술이거든. 과거로부터 회복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taking a second chance seriously. 진지하게 또 한번 운에 맡기고 해본다. 좀 정신 나간 보기 같아. 4번에 4번에 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호소한다고 내가 만족감을 느낍니까? 이건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지. 5번에 comparing the expected and actual performance입니다. 예상되고 기대되는 수행, 실제적 수행을 비교하는 거.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죠. 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의 결과로서 행복은 우리한테 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말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행복과 같은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다른 목표를 추구한 결과야.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다른 목표를 추구한 결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의미 있는 다른 목표를 추구한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준비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내가 이어서 기말고사 대비 강의도 쫙쫙쫙 더 신나게 철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